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한옥 목사님의 거인들의 발자국, 무엇이 리더를 리더되게 하는가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1. 서론 리더십을 이야기한다. 챕터 2 균형 잡힌 리더십. 저는 세 번째 챕터 따르는 것의 힘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따르는 것의 힘. 모든 위대한 인물마다 첫 번째 터득하는 교훈은 어떻게 순종하느냐, 누구를 순종하느냐, 언제 순종하느냐를 배우는 것이다. 허먼 밀러라는 미국 굴지의 가구 회사의 전 회장 맥스 디프리는 따르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멋진 비유를 들었다. 야구에서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그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좋은 포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따르는 이가 없는 리더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사병들 없는 장군을 장군이라 할 수 있는가? 양들이 없는 목자가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겠는가? 디프리는 리더는 자기를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빚을 진 존재임을 항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따르는 이들에게 빚을 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따르는 이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한껏 발휘하여 승리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리더십 하면 아주 흥미있어 하고 멋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위에는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한다는 야심찬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수많은 학교, 기관, 책, 프로그램이 난무하고 있다. 모두 다 최고의 리더를 길러낸다고 자위하는 데 반해서 제대로 따르는 법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는 이들은 거의 전무하다.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제대로 된 리더십의 부재보다는 제대로 된 팔로워십의 부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두 남을 이끌려고만 하고 제대로 남을 따르는 일은 기피 하려고만 하니 그 사회가 어지러울 것은 자명한 일이다.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나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예수님은 리더십에 대해 언급한 적은 거의 없지만 따르는 일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특히 주님을 완전히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함을 의미한다.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따르는 일도 이끄는 일 못지않게 어렵고 힘이 드는 것임을 의미한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영적 지도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즉 섬기는 리더십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끝까지 순종하심을 배워서 모든 리더십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아들이셨는데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았음을 알려준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의 지위, 나이, 경험, 학벌, 능력에 상관없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래야 진정한 권위가 생긴다. A.W. 토저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했다. 현재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인 척 스윈돌은 20세기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하나로 꼽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도 젊었을 시절 2군데 이상의 교회에서 제대로 된 교인들을 만나지 못해 갈등을 겪으며 교회를 옮겨야 했다고 한다. 그러다 마침내 남캘리포니아 플러톤의 이반젤리컬 프리교회라는 곳에 이르러 그가 20년이 넘게 미국 최고의 설교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트게 된다. 물론 그가 당시에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몇 번이나 옮겼다고 봐도 되겠지만 역시 주된 이유는 제대로 된 팔로워 그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노상 입버릇처럼 자신이 이반젤리컬 프리교회의 교인들 같은 좋은 팔로워들을 만난 것은 평생 가장 큰 축복이라고 되는다. 그러니 팔로워십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1. 좋은 팔로워의 자질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따르느니 하면 무조건 리더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그런 선입관부터 깨어버릴 필요가 있다. 따르느니라는 영어 단어는 본래 돕다, 후원하다란 뜻의 고어 독일어인 폴리자이한이란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즉 원래 어원대로 엄격하게 정의한다면 팔로워란 리더에게 없으면 안 되는 돕는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단어 사이의 관계는 원래 평등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참으로 좋은 따르는 이의 자질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헌신. 정말 제대로 된 팔로워들은 한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어떤 사명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헌신한다. 많은 카리스마적 리더들은 자신들의 개인 추종자들을 만들려고 한다. 또한 추종자들의 충성을 리더 개인에 대한 충성으로 착각하거나 그렇게 유도하기 쉬운데 100이면 100 다 실패한다. 정말 제대로 된 팔로워라면 리더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라는 확신 때문에 따른다. 맨 목적으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전에 헌신된 팔로워들이 있는 그룹과 사람에게 헌신한 팔로워들이 있는 그룹은 벌써 피부로 느껴질 만큼 분위기가 다른 법이다. 용병은 적어도 10배의 전력이 있어야 고향을 지키는 향토군을 이긴다는 말이 있다. 목적이 돈인 군인들과 처자식과 사랑하는 고향을 지켜야 하는 군인들의 마음가짐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전문성과 집중력. 아무리 헌신이 잘 되어 있어도 팔로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헌신은 아무 힘이 없다. 나는 미국에서 이민 1.5세대와 이민 2세대 젊은이들을 위한 대형 집회를 진행하면서 CCC라는 잘 훈련된 선교단체의 스태프들의 힘을 몇 번씩 경험했다. 한 가지 지시를 내리면 자신들이 알아서 그와 관련된 수십 개의 일을 척척 해내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몇 명만 데리고서도 많은 일들을 아주 즐겁고 효율적으로 너끈히 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는 헌신적인 열정은 있으나 전혀 그런 집회를 치러본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일을 했을 때 몇 배의 인원을 가지고도 정말 너무 힘들었다.
이들의 인격이 부족하거나 열정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어떻게 그 열정을 써야 할지에 대한 훈련이 없었고 전문성이 없었던 것이다. 선장이 가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자신이 맡은 기계를 어떻게 조작할지 모르는 선원과 같아서야 쓰겠는가. 탁월한 팔로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계속 최고로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다듬어 갈 것이다. 수준 이하의 팔로워들은 배움과 훈련에 대해 극히 수동적이겠지만 제대로 된 팔로워들은 아주 적극적일 것이다.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이해하는 넓은 시야도 중요하지만 일단 팔로워는 자신에게 주어진 주요 임무에 집중해서 확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다듬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변화무쌍한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조직의 핵심 부서에 있는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총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팔로워들 하나하나가 만약 내가 톱 리더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소신껏 결정하고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한 예로 미군의 특수부대는 지금 옛날의 수직적 군사 조직 체제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이제 21세기의 세계에서 미군 특수부대는 정규군들이 맞붙는 전쟁터보다는 민간인들이 들끓는 도시에 작은 소부대 단위로 투입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보스니아의 성난 군중들과 맞닥뜨린 젊은 특수부대 병사는 자신들의 본부에 연락해서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제는 30도 채 안 된 병사가 그 자리에서 자신과 부대원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국가에 가져올 정치적 영향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미국이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병사는 그 순간 미 합중국의 대통령과 똑같은 판단력을 가지고 그 몇 초 안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4, 5년 동안 미군 특수부대의 이런 특별 임무는 2배로 증가했다. 그래서 특수부대 훈련 담당자들은 이런 달라진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병사들을 키워내기 위해 전통적인 훈련 커리큘럼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용기. 아주 힘든 일을 결정을 내린 후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뛰어드는 리더도 용감하지만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 리더들 따라가는 팔로워들도 대단히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맹목적인 순종의 용기가 아니다. 리더가 나아가는 방향이 옳은 일이면 목숨을 걸되 리더라 할지라도 도덕성이나 판단력을 상실할 때는 정중하게 그러나 결연히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판단하는 이런 탁월한 팔로워들은 리더들이 자신의 카리스마적 권력에 도취되어 힘을 남용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견제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무조건 반역의 칼을 들라는 얘기가 아니다.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좋아야 하듯 좋은 리더일수록 실수하지 않도록 옆에서 검토해주는 팔로워가 있어야 한다. 수년 전에 진 해크만과 덴젤 워싱턴이 주연한 크림슨 타이드라는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본 기억이 난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다. 냉전 이후 급변하는 러시아의 정세를 세심히 관측하고 있던 미 정보국은 러시아의 쿠데타 세력이 핵 미사일 기지를 장악하여 미국을 향해 핵을 쓸 가능성을 간파하고
초대형급 핵 잠수함을 러시아로 급히 파견한다.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사령부로부터 러시아의 핵 기지로 핵 미사일을 조준하고 발사 대기하라는 명령이 미 핵 잠수함에게 떨어진다. 10초 카운트다운을 준비하고 대기 중이던 잠수함에 갑자기 본부와의 교신이 두절된다. 이때 잠수함의 함장은 바로 핵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젊은 엑소 장교는 본부의 명확한 발사 명령 없이 함부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가게 된다고 반대한다. 잠수함의 승무원들도 함장과 이 장교를 지지하는 두 파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한다. 그러나 결국은 통신이 재개되자 부하 장교의 판단이 옳았음이 증명되고 잠수함은 무사히 돌아온다. 후에 이 문제를 다룬 군법 재판에서는 함장과 장교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 둘 다 옳았지만 둘 다 틀렸소.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던 점은 함장의 인격이 나빴거나 능력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탁월한 인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사람인 이상 실수할 수 있고 그때에는 그 실수를 보완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잘했을 때는 혼신의 힘을 다해 밀어주지만 잘못되었을 때는 공손히 그러나 단호히 브레이크 장치가 되어줄 수 있는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팔로우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다. 성숙한 리더라면 그런 팔로우십을 장려할 것이다. 정직하고 현명한 평가 능력.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용기 부분과 상당히 연관되는 부분으로서 팔로워는 끊임없이 자기를 평가하고 또 리더십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보통 평가받는다 하면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시험을 환영한다. 시험을 쳐야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는 부실공사가 없다고 한다. 검사제도, 평가제도가 너무 철저해서 한 번 걸리면 그 나라에서 다시 비즈니스 한다는 것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서 우수 건축상을 여러 번 수상한 적이 있는 유명 건축회사의 한 관계자는 싱가포르에선 그냥 법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편하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높은 질은 높은 수준의 평가 제도 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평가의 목적은 리더십을 세워주고 단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이지 깎아내리기 위해서가 아님을 분명히 해두자. 그러므로 리더와 팔로워들에게는 먼저 자기 자신의 장점과 단점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 서로를 평가하여 박수 쳐줄 것은 박수 쳐주고 잘못된 것은 겸손히 다듬어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다. 국민은 꼭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지게 되어 있다. 정말 그렇다. 팔로워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리더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좋은 국민들 속에서 좋은 지도자가 나오고 또 좋은 지도자가 좋은 국민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팔로워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지도자에게 돌을 던지기보다는 과연 나는 제대로 된 팔로워였는가? 내가 맡은 전문 분야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했는가? 내게 불손한 태도는 없었는가? 나는 리더가 힘들 때 격려하고 그가 잘못한다고 생각될 때 솔직하고 공손하게 그것을 말해 주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리더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리더도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혼자서만 영광을 독차지하지 말고 열심히 따라주는 팔로워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영광을 나누고 그들을 귀히 여기는 자세를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좋은 팔로워를 양성하라. 따르는 것과 이끄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하라. 우리는 보통 리더를 팔로워들보다 더 월등하고 능동적으로 보는 선입관이 있는데 이것은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일 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열정이 다른 것뿐이지 누가 높고 낮은 것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한다면 리더는 교만하거나 무례하지 못할 것이고 팔로워는 비굴하거나 방관자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일단 이끄는 것과 따르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정리하면 이 두 가지가 다 쉽지 않은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끄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체의 원대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또한 그 비전을 단체의 모든 구성원의 가슴에 불을 붙이도록 명확하게 열정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비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그룹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준비시키는 일을 한다.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리더가 제시한 비전의 소중함을 바로 파악해서 거기에 헌신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융화력이 있어야 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고도 성실히 일할 수 있는 겸손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자신을 조금 희생시켜서라도 그룹 전체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지도자를 믿고 감싸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필요하다. 한눈에 보기에도 둘 다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 TPG 러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리더십 연구단체가 미 전국의 직장인들과 회사 간부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두 가지 질문을 했다. 하나는 당신이 당신의 리더에게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당신이 당신과 함께 일할 팀 동료들에게 가장 원하는 자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그 결과 두 질문 모두에게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정직성이었다. 내 리더나 팀 동료 모두 다 일단 나에게 정직하고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압도적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순위에서는 양쪽 질문에서 각각 다른 대답들이 나왔다. 리더에게 요구하는 자질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과 가마력이 2, 3위로 나왔는데 동료에게 요구하는 자질은 협조성, 내가 늘 의지할 수 있는 성실성, 내 부족한 것을 잡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 등을 들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물론 다 있으면 좋겠지만 리더에게는 일단 비전을 세우고 전달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선적인 반면 따르는 이에게는 융화력과 부드러운 인격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려우냐고 묻는다면 나는 양쪽 다 어렵다고 대답하고 싶다. 특히 리더의 입장에서는 따르는 일이 쉽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따르는 이들보다 월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끄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리더에게 비전 제시 능력과 전달 능력과 추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따뜻한 인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는 겸허하고 진솔하게 따르는 이들을 섬기는 리더가 될 것이다. 당신이 이끄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려 하는 리더가 되려는 생각일랑
아예 버리도록 하라. 따르는 기술을 다듬으라. 사람들은 많은 경우 지도력은 반드시 교육시켜야 한다고 믿고 많은 리더십 스쿨에서 다스리는 기술을 가르치는 데 반해 따르는 기술은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스며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아마 리더들이 자신들은 팔로워들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믿든지 따른다는 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믿든지 아니면 팔로워들이 자신들의 에너지와 재능까지도 모두 리더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든지 셋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군대에 들어가면 학벌, 지위, 체력에 상관없이 모든 병사가 지독하게 훈련을 받는다. 그 목적은 명령을 확실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전사라도 자기 멋대로 싸우는 사람처럼 위험한 존재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개인적 특기를 버리거나 매사에 수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전체의 목표와 전략에 자신의 독특성을 맞추어 자신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제대로 된 팔로워십 기술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본인 자신의 독립적이고 창조적이고 객관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개인 자신의 목표와 단체 목표의 연관점을 확실히 맞추어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독불장군식으로 행동하기 쉽다. 세 번째로 절제 있는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 여기서 자기 관리는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신뢰를 쌓는 것,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분명한 대안을 겸손하게 제시하는 것, 언어와 행동을 절제 있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무리 탁월해도 단체에 대하여, 동료들에 대하여, 리더에 대하여 책임 있게 행동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끝으로 하나 더 덧붙인다면 리더와 팔로워의 역할 사이를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는 유연한 실력과 사고를 갖추는 일일 것이다. 미래의 리더십을 이해하자면 리더가 끌고 팔로워들이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서로 능동적으로 단체의 발전을 위해 주도권을 잡고 노력하는 형이 될 것 같다. 이런 점에서 IBM의 존 패트릭은 대단히 흥미로운 유형이라 여겨진다. 1990년대 전반부까지만 해도 도처에서 고성능 PC들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신흥 업체들의 등장으로 IBM 같은 대형 컴퓨터 회사들은 엄청난 위기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 IBM을 기적같이 재생시킨 데는 1993년부터 IBM의 CEO로 취임한 루 거스트너 회장의 역할이 물론 컸지만 그를 도와준 수많은 IBM의 중간 리더들의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IBM이 그토록 빨리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런 숨은 공신 중에 하나가 바로 평생을 IBM에 몸담아온 존 패트릭이다. 그는 일찍이 인터넷의 잠재력을 간파하여 접속하라는 선언문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돌리면서 IBM이 전통적인 사업 구조를 대폭 개편하고 인터넷 사업이라는 거대한 정보통신혁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렇게 해서 IBM은 세계 최초로 웹사이트를 개설한 기업 중에 하나가 되었다. 패트릭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다. 상부의 허락도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인터넷 월드라는 사업체들의 모임에 IBM을 참가 기업으로 등록시켜 버렸다. 결국 이 모임은 IBM의 동무대가 되었고 1995년 IBM은 인터넷 사업부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네트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팔로워이면서도 회장 못지않은 애사심과 적극적인 결단력을 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인 존 패트릭도 대단하지만 전통적인 대기업 조직 체제에서 이런 팔로워의 괴짜 같은 적극성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그를 부사장 겸 핵심 기술 담당자로 임명한 루 거스트너 회장도 대단한 리더다. 이런 활발한 톱 리더십들의 조화는 근엄하고 정숙하기만 했던 과거 IBM의 분위기를 180도 바꾸어 지금은 젊은 사원들이 자바를 구축하느라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부산을 떠는 활기차고 격이 없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한다. 꽉 막혀있던 전통의 기업 IBM이 완전히 환골탈퇴의 변화를 한 것이다. 업적 평가와 피드백을 활발하게 나누라. 기업이나 군대나 교회나 살아서 움직이는 곳들, 계속 발전하며 서로가 끈끈한 팀워크로 뭉친 단체들을 보면 피드백 교환이 아주 활발하다. HP의 톱 경영진들은 일주일 내내 말단 종업원들에게 직접 이메일로 의견들을 받아 확실히 참조한다고 한다. 세계 최고의 친절한 서비스를 자랑하는 노스트롬 백화점도 말단 종업원들까지 언제든 톱 사장들에게 거침없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냥 형식적으로 대화 창구를 열어두는 게 아니라 좋은 의견에는 코멘트까지 하여 승진이나 보너스에도 즉시 반영이 될 정도로 경영진의 반응도 빠르다. 중요한 점은 피드백이 활발하게 상처 없이 오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의 분명한 비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더십 전문가 스티븐 코비는 비전이 아침 식사라면 피드백은 점심 식사와 같다고 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하고 왜 가야 하는지가 분명하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최상의 방법을 물색하기 위해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열심히 뚝을 쌓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 상처가 되겠지만 이렇게 쌓지 않으면 홍수 때 수압을 견디지 못해 뚝이 터져 집이 다 쓸려가 버립니다. 라는 식으로 비전을 분명히 얘기해주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고쳐 쌓을 것이다. 동시에 코비는 저녁 식사는 평가라고 했다. 피드백은 하프타임과 같다. 피드백을 바탕으로 방향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여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드백이 잘 되었을 경우 이 저녁 식사는 챔피언들의 축하 파티로 끝날 것이라고 말한다. 땀 흘려 연습한 우수한 선수들은 게임의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게임을 해야 그의 노력과 실력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는 챔피언들을 드러내고 인정해주기 위한 것이다. 팔로워십을 장려하는 체제로 조직을 재정비하라. 수직적 피라미드식 조직 체제는 지나치게 많은 힘을 소수의 리더십에 집중시킨다. 조직은 역시 주님이 만드신 12명 정도의 팀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확실하게 그 결정과 프로젝트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다. 리더와 팔로워의 역할 분담을 가끔 바꿔보게 한다든가 팔로워의 수업을 착실히 한 다음에
바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융통성 있는 움직이는 체제로 만들라. 1996년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비행기 회사로 뽑힌 바 있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간부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은 아주 특이하다. 무엇보다도 황당한 것은 강사가 없다는 것이다. 수강생들 중 무작위로 그날 한 명을 선택하여 그가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리더십 강의를 할 준비를 하고 오게 되어 있다. 강의를 듣는 이들도 모두 강의를 할 준비를 하고 왔으므로 일단 워크숍 형식의 강의가 시작되면 불꽃 튀는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한 세션이 끝날 때마다 반 전체가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자극을 받고 변하게 되는 것이다. 모두가 강사요, 모두가 학생인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사의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은 그 회사의 운영 철학만큼이나 독특하다. 온누리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은 새신자 과정을 거친 뒤 1:1 양육을 받고 나서 바로 양육 지도자 훈련을 받아 다른 사람을 1:1로 양육하게 되어 있다. 스스로 남을 한번 가르쳐 봐야 완전히 그 내용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교인들의 고백이다. 또한 교인들 전체가 지역별로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 있고 각 공동체들은 여러 개의 순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순원이 된 후 좀 시간이 지나면 예비 순장을 하면서 순장 수업을 받고 그 뒤에 순장으로서 몇 년간 섬기다가 다시 순원으로 돌아와 다른 순장의 리더십 밑에 얼마간 있어 보게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게으르고 뺀들거리거나 문제가 있던 순원들도 일단 한번 순장을 하고 나면 생각이나 행동이 눈에 띄게 긍정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이다.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도 그렇게 순장을 하기 싫어 요리조리 빼다가 어쩔 수 없이 코가 꿰어 순장을 맡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순장이 된 후로 얼마나 변했는지 주위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다. 순예배 인도 준비를 마치 박사학위 논문 준비하듯이 철저히 하는가 하면 자신이 순원일 때는 결석, 지각, 숙제 안 하기를 습관적으로 했으면서 자기 순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꿈도 못 꾸도록 관리 감독하는 열성파 목자가 되었다. 처음 그분이 순장이 되었을 때 상당히 불안해하던 몇몇 순원들도 이제는 완전히 순장님, 우리 순장님 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몇 년 순장을 하다가 새로운 인재에게 순장을 맡기고 다시 순원으로 돌아가는 분들은 과거와는 달리 그렇게 적극적이고 순종하는 팔로워들이 된다는 것이다. 역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나 보다. 그래서 인디안 속담에 남의 신발을 신고 몇 킬로미터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가. 또한 팔로워십을 장려하는 가장 큰 동기부여는 역시 탁월한 팔로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주는 체제를 갖춰놓는 것이다. 맹목적인 순종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정직하고 창조적인 제안을 했거나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일을 잘 처리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물질적 혹은 정신적으로 보상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다. 미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노스트롬 백화점의 세일즈맨이 되기 위한 과정은 혹독하다. 그러나 학벌, 인종, 나이에 상관없이 일단 그 과정을 통과하면 미국의 그 어느 백화점 세일즈맨보다 더 높은 봉급과 대우, 그리고 관부진들의 쉴 새 없는 격려와 칭찬을 받는다고 한다.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상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대접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수록 더 순종하는 자세를 몸에 배도록 하라는 것이다. 뉴욕에서 큰 여행사를 운영하는 교포 교회 집사님을 한 분 알고 있는데 한참 단체로 관광을 많이 오던 시즌에 그분에게 어떤 종류의 단체 관광 손님이 제일 다루기가 힘드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던 집사님이 내 최근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조그맣게 한다는 말이 한국 목사님들이요 하는 게 아닌가. 늘 교회에서 대접받는 것이 몸에 배어서 그런지 항상 가는 곳마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안내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조금만 불편해도 목사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느냐는 식으로 마구 항의한다는 것이다. 사실 나도 대학생, 청년들이 참석하는 대형 컨퍼런스를 여러 번 진행하면서 목사님들이 등록 과정이나 집회 진행 중에 오셔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기에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목사로서 내심 너무 부끄러웠다. 사실 나는 여행사에 일하는 분들에게 비슷한 말을 여러 번 들었다. 내 자신부터도 교회에만 들어서면 교인들이 잘 챙겨주는 것에 대해 길들여진 나머지 항상 나는 줄을 안 서도 되고 항상 나는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늘 돌아보게 된다. 물론 어디에 가든지 반듯하고 겸손하신 목사님들이 더 많을 줄로 알지만 우리는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리더십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비행기 안에서는 스튜어디스의 지시에 잘 따라주고 식당에 가면 웨이터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안내에 따라주며 다른 지역의 크리스천 행사에 가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질서 있게 줄을 서고 특별 대우를 기대하지 않는 자세와 매너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법은 임금이 지켜야 권위가 선다는 말이 있듯이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늘 진정한 팔로워가 되는 법을 익혀야 할 것이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미 전국 자막 컨퍼런스들을 진행하면서 나는 빌 브라이트, 조시 맥도웰, 데이비 브라이언트, 낸시 디모스 같은 미국의 기라성 같은 영적 거인들과 가까이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는데 특히 감동을 주었던 것은 그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들이면서도 일단 자막 컨퍼런스에 오면 진행팀인 우리에게 절대 복종해주는 것이었다. 사전에 이메일, 전화, 팩스로 컨퍼런스의 주제와 스케줄에 대해 자세히 정보를 구하고 자신이 몇 분 동안 어떤 스타일로 해주길 원하는지 정중하게 물어왔고 당일에는 집회 시간보다 훨씬 먼저 도착해서 우리가 지정해준 게스트석에 앉아 단정히 순서를 기다렸다. 메시지 시간도 우리가 정해준 시간에서 1, 2분도 어기지 않았다. 집회 전후로 젊은이들에게 기도해주는 순서 등 사전에 없던 요구들을 많이 해도 이들은 조금도 짜증내지 않고 항상 협조적이었으며 철저히 우리의 리더십을 따라주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 땅에서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특별 대우를 받기를 포기하시고 철저히 순종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디에 가서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아예 사전에 포기하자. 팔로우십을 제대로 몸에 익힌 리더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3.
리더와 팔로워는 서로 돕고 이해해야 한다. 앞서서 리더의 성격과 스타일 차이를 다루었는데 자신을 이끌고 있는 리더의 성격과 스타일의 특성을 잘 이해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많은 경우 리더의 스타일이 내 스타일과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시에 리더도 자신이 이끌고 있는 개개인들의 성격과 스타일의 차이를 잘 관찰해서 거기에 맞게 지혜롭게 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부부 관계와도 같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고 지는가를 따지지 말고 양쪽이 함께 이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가 성실하게 서로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목회자 가정의 고민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아는가? 또한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힘든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는가?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사회 경험 없이 바로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각박한 직장 생활의 현실에 대해 너무 감각이 없다. 한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체험 삶의 현장이라도 필요할 지경이다. 워크 스루 더 바이블의 창시자인 브루스 윌킨슨 박사는 배우는 자의 7가지 법칙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 최고의 선생은 자신의 학생들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는 사람이다. 탁월한 선생은 자신의 가르침을 들을 학생들의 지적 수준, 성격, 나이, 가족 환경, 생활 수준, 그날의 컨디션 등을 아주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탁월한 경영인은 항상 작업 현장에서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충들이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머물러 뛰면서 모니터해야 한다.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는 자신의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민들을 시시각각으로 체크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신 것은 그가 얼마나 팔로워들의 상황에 민감한 탁월한 리더인지 보여준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리더와 따르는 이들 간의 끈끈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나온다. 먼저 리더인 여호수아의 심정을 생각해보자. 젊은 시절 가나안 12 정탐꾼들 중에서 갈렙과 함께 담대히 가나안 정복을 주장할 정도의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넌 전설적인 대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로서의 부담감은 엄청났을 것이다. 게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민족들로 득실거리는 가나안 정복을 이제 홀로 감당해야 했던 것이다. 밖으로는 무서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 안으로는 탁월한 전임자를 승계하는 젊은 후계자로서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젊은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몇 번씩 해주신다. 한편 이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도 이에 못지않게 불안했을 것이다. 아무리 젊은 지도자가 탁월해도 아직 그의 능력을 실전에서 본 적은 없다. 미운이 고운이 해도 모세의 지도력은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왔다. 이제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젊은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걸고 노예 출신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한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이들도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을까. 그러나 여기서 젊은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안함과 힘든 것을 억누르고 서로의 입장에서 격려해주고 결연히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는 헌신을 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체 말고 3일 안에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점령할 준비를 하라는 용기 있는 리더십의 행동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즉시로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철저히 따르겠다는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결국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이런 아름다운 조화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강한 적들을 격퇴하고 가나안 정복에 성공한다. 감사합니다.